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성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예전에도 강사무라는 카페에 사회성에 대한 글을 올렸었고, 그래서 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 생각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100%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위주로 보호자님의 생각과 맞춰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거며, 이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실 경우는 책임은 보호자님한테 있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교정이니 교육 방법이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거 모두 다 성격이 다르기에 강아지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소심하고 어떤 아이는 대범하고 막 어떤 아이는 사회성이 좋고 어떤 아이는 사회성이 없고 겁이 많고 막 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다 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거를 확실히 보호자님께서 이제 TV 보시면서 막 우리 아이랑 너무나 똑같다, 이게 완전히 똑같았을 때 교육을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사회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 아이들의 성격 형성의 시작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인데, 이제 공격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공격 전에 신호가 있죠. 뭐 혀를 낼름거린다던가, 뭐 그냥 이제 몸이 경직된다던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인이 이제 으르렁대는 대표적인 사인이 있죠. 이제 그런 공격적인 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 스트레스 받고 있다, 화가 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계속 하고 있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갑작스러운 공격, 이제 뭐 뜬금없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면 아이가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표시를 했고, 이제 그런데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절의 표현으로 이제 무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 보면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냥 어딜 가도 적응을 잘 하고, 이제 뭘 봐도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이제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누군가를 봐도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얘가 나한테 뭘 하지 않을까 의심부터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만 하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공격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특징을 보면은 누군가한테 빨리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 보호자가 지금 없다 이러면은 의지할 사람, 만만한 사람을 한 명 빨리 찾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 무서운 상황이 끝나면 그 사람을 또 거부하거나 그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아이들과 사람이 잘 지내기 위해서도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요즘 뭐 사회성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카페 같은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이건 정말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볼게요. 근데 사회성을 올려주는 전반적인 방법을 말하자면은,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3에서 6개월 시기, 그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보면 애기였을 때 조금 더 이제 다른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을 거예요. 점점 성인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사람을 가리게 되고,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아닌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어렸을 때는 누구라도 잘 지내고 친구들과 잘 지냈지만,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사람을 가리게 되고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게 되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한 3에서 6개월 이때쯤에는 누구라도 오히려 내가 더 호기심을 가질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저거 막 다 해보고, 뭐 누굴 만나도 좋아하고, 막 산책하다가도 뭐 아무거나 입에 다 집어 넣어보고, 다 호기심 때문이거든요. 이 시기 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환경과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꾸준히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차 때쯤에 이제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얘는 되게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개월 됐을 때, 5개월 됐을 때, 6개월 됐을 때도 꾸준하게 계속 기억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 까먹어 버려요. 사람들 똑같듯이. 그래서 꾸준하게 이거 심어주셔야 되고, 이제 다른 강아지와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산책 나가서 사람들이 좋아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이때 막 되게, 저도 보면서 짜증나는 건데, 귀여워하고 그냥 대뜸 내 아이를 막 만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예의가 없는 짓이거든요. 무조건 통제해 주세요. 아니면 얘 물어요. 혹은 아무런 병이 없더라도 얘 피부병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절대 못 다가오게 해주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건 아이한테 엄청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내 아이가 혹시 좋아한다 하더라도 언제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을지를 몰라요. 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놀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고, 이제
환경만 된다면 자연이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예의가 조금 있으세요. 이제 아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보다가 귀엽다 이러면 한 번쯤 말 걸어보셔도 되잖아요. 가서 혹시 지금 우리 아이 사회성 교육 중인데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러면 이제 뭐 산책 도중이더라도 막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데요. 뭐 어떤 거죠? 이렇게 나오셨을 때 그때 한 번씩 권해드리세요. 그분들한테 천천히 다가와서 인사해주시고 간식 한 번씩만 달라고. 그냥 서로 그렇게 이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낯을 많이 가리는 보호자님이라면 어렵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좋은 이렇게 케어 해주시면서 이게 트라우마 아니 갑자기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확 다가왔다. 막 이제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 보면 짖어요 이랬을 때 가끔씩은 이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짖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뭐 성인 남자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지팡이를 든 남자인지 뭐 그런 건 이제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트라우마는 이게 고친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고치고 나서도 언제 다시 이게 스물스물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은 기억, 다른 강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실 수만 있다면은 아이가 이제 조금씩 사회성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들과 이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그런 이제 친하게 이제 사회성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도 어떻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사회성이 무조건 는다고 저희는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모든 업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회성을 위주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강아지들만 노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같이 놀아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강아지랑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애견 카페 갔는데 이제 전문가가 없고 그냥 손님들만 있는 그런 곳에 맡기게 되면 사람한테 위지하는 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격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셔서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애견 카페 가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맡겼다고 사회성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장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은 동물이에요. 사람도 동물이지만 이제 뭐 좀 더 안 좋게 말하자면 뭐 짐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동물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어 어쩔 수 없이 벽이 존재해요. 사람과 동물, 강아지와의 벽은 존재해요. 그렇기에 이제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닌 개의 언어를 배울 시기가 필요해요. 보통은 이제 생후 이제 2에서 3개월 때 어미개한테 그걸 조금씩 배우게 되죠. 아니면 형제들과 놀면서도 배우게 돼요. 뭐 예의 없는 짓을 했을 경우 어미개는 뭐 살짝 얼굴을 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이한테 주의를 주고 그러면서 아이도 조금씩 그런 걸 느끼지만 이제 형제들과 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노는 표시구나. 뭐 서로 입으로 갖고 놀다가 깨갱하는 순간 놀이가 끝나고 이 정도로 무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조금씩 배우겠지만 이제 펫샵의 특성상 이제 그런 배울 시기를 겪지 못하고 와요. 이제 가장 이쁠 때가 보통 2개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미 2에서 3개월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2개월일 때 왔으면 어떤 거냐? 어미의 젖을 떼자마자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울 시기도 없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온 거죠. 그래야지만 가장 이쁠 시기에 분양이 돼서 그분들에겐 수익 창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는 오자마자 이제 사람과 살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와의 이제 소통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사람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강아지란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고 낯선 거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강아지란 걸 인식을 하고 있어도 예절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가 정확히 이제 뭐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왔어요. 뭐 한 4개 엄미랑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왔어요. 이렇더라도 상대계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어, 이 서로 그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거부의 표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서로 안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항상 보시면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이제 뭐
싸우거나 이랬을 때 뭐 안아주시거나 하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제 그리고 저는 사회화 위주 훈련소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 보자면은 1, 2주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1, 2주가 안 되어서 이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제 뭐 상주견이 있는 곳에 갔을 때는 이제 상주견이 우리 아이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사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경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서열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 서열에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평소에 통제를 하지 않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통제를 해요. 이제 보고 있다가 아이들끼리 놀고 있다가 뭐지 싶으면 나가서 통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주견들도 알게 되는 거죠. 올바르게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거절하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서도 다 알아요. 노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네, 이게 특성화가 돼 있다면은 정말 괜찮은데 이게 특성화가 안 돼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을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은 1, 2주가 안 되면 노는 법을 배워요. 왜냐면 워낙 활발할 때고 뛰어노는 거 좋아할 때니까 이제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노는지 아이가 보면서 금방 배우는데 이제 성견이 돼서 오는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뛰어놀거나 하는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요. 활발하고 사회성 좋던 아이도 나이를 먹으면은 움직임이 조금씩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막 뛰어놀고 이런 거는 보여주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나이가 있는 아이는 사회성이 올라가더라도 막 뛰어놀거나 이런 거 기대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4살 정도 된 아이들도 보면 계속 노력하고 저희가 케어해주고 사회성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면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친화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회성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완벽히 올라왔다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적당히 그냥 지낼 수 있을 정도로만 올라왔다. 그렇게 기억이 돼요. 더 나이를 먹었다면은 많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 이제 이 요점이 뭐냐면 무언가 교정할 게 있다면은 조금 빨리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초기 증세 나왔을 때 아이 뭐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비용이 아까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시고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도해보셔도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잘 안 되면 더 알아볼 수도 있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 됐을 때 이게 그 문제점이 끝까지 올라왔을 때 방문 교육을 부르면은 비용만 더 깨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서 될 게 두세 번, 네 번 진짜 많이 걸리는 건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많이 가봤자 네 번 가긴 해요. 그래서 얘기가 살짝 샜지만 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자면 이제 아까 제가 살짝 이제 싸웠을 때 그런 말아주지 말아라 막 그런 걸 말했잖아요. 그거에 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친구처럼 지내라고 붙여놨더니 마음처럼 이제 되지 않고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놀면서 으릉으릉 거린다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서로 왕왕왕 하면서 이제 막 극도로 다했을 때 그 정도가 이제 싸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성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이때의 나의 행동이 가장 중요해져요. 붙이고 나서 아이들이 싸웠을 때 이제 아이들이 흥분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토닥여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 안아주시거나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 행동 하나로 아이의 평생이 망가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심리로 볼게요. 이제 물었던 아 일단은 물었던 아이를 심리로 보자면은 어쩌다 물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왕 하고 싸우고 그러다 싸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